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가 출범을 했는데 10명 체제로 구성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관련된 실무 작업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이고 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됐고요.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낸 유일준 변호사, 또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또 황영준 보스턴 컨설팅그룹 코리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당내 인사로도 3명이 있는데요.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또 비례대표 이종석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장동혁 의원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예, 이철규 의원도 포함이 됐네요. 맞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리고 인재영입위원장도 함께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재영입, 공천 실무까지 이제 이철규 의원의 지휘 체계 아래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그 자료를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데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그건 아니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들이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 할만 했겠네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원 선정 기준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지금 원내 인사에 대한 구성 기준을 물어보자 다양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공관위원의 절반이 법조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위원들은 출마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그런 불출마 규정 같은 건 없다라면서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또 이기는 공천과 설득력 있는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자신이 직접 챙길 것이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선언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고별 회견 갖게 됩니다. 회견하고 나서 바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아마 탈당의 변을 전하고 또 양당 독점 정치구도 타파하기 위해서 제3지대과 연대해서 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전 대표는 당에 혁신해야 한다라면서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죠. 그런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회동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표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이 갈 길을 가겠다라며 탈당을 시사해온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견에서는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서요, 오전에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그런 성명문을 냈어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 탈당을 만류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면서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라고 이 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면서 탈당을 계속 만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 결과를 다 공개하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왜 비공개로 했는지 그 이유도 비공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관련된 내용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한 건데요. 윤익은 경찰청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찰이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피의자가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 가지고 있다가 최근 우리 당에 위장 가입해서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라고 했는데 왜 그건 발표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고요. 예. 그리고 이 피의자가 변명문이라고 쓴 글에 보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얘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이 발표한 어제 수사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경에 1시 30분경에 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도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 씨는 이 4월 총선 때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살해를 결심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난해부터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은 봤는데 예. 이미 흉기를 지난해 4월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고 이 흉기를 개조해서 범행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김 씨가 찌른 흉기가 아마 빗나가지 않았다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네, 9조 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금 갚지 못해서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 워크아웃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이 공동 관리를 하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회생 방식을 말하는데 예. 기업의 부도를 막고 채무 상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오늘 산업은행이 제1차 채권자 협의회 열고 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아웃 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 금융사 75%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태영그룹이 앞서서 지주사인 TY홀딩스 또 핵심 계열사인 SBS의 지분을 담보 제공할 걸 약속했고 여기에 채권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좀 많습니다. 예. 해석은 그렇고요. 지금 태영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수조사 다 조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8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의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태영건설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예방활동 그리고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105개 공사 현장 모두 조사해서 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의 민간 공사 현장 500곳 여기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해서 집행을 지도하고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죠? 예.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